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회복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형성이 되고 가설 설정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각본으로 조사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사회 조사 설계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자료 수집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관찰법, 질문지법, 면접법, 또 사유성 측정법, 또 인터넷 조사나 온라인 조사, 또 델파이 기법, 표본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역시 표본조사에다 가장 출제가 잘 될 것이고 델파이 기법, 또 그런가 하면 단답으로 사유성 측정법 이런 등등이 다 조사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이번 테마는 자료 수집입니다. 자, 자료 수집에 먼저 우리가 자료 수집에서 먼저 볼 것이 바로 관찰법이죠. 관찰법 언제나 우리가 출제를 생각하면 특징도 중요하지만 장단점을 가지고 출제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다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요, 관찰법의 개요는 이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피관찰, 유연적 행동이란 말을 썼습니다. 유연적 행동을 통한 자료 수집입니다. 밖으로 드러나고. 그 때문에 이 관찰법에 우리가 유형을 이렇게 같이 정리해 보면 관찰법에는 참여 관찰도 있고 준참여 관찰도 있고 비참여 관찰도 있습니다. 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그리고 비참여 관찰. 이렇게 있습니다. 참여 관찰은 보통 우리가 아마존의 눈물에서 본 것처럼 그 조사 대상에 대한 어떤 접근 경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면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참여 관찰입니다. 그에 비해서 비참여 관찰은 완전히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밖에서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비참여 관찰입니다. 그에 비해서 준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시간 또는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만 아니면 그 장소에서만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준참여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제 관찰과 비통제 관찰이 있는데 통제 관찰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환경이나 여건을 조작해놓고 관찰하는 것은 통제 관찰, 보통 실험실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통제 관찰은 자연적 관찰로서 보통 비참여 관찰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 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장점과 단점. 관찰법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은 어느 대상이나 대상 제한이 없다는 거죠. 대상 무제한이죠. 어느 대상이나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관찰법은 거기 것처럼 직접 조사, 연구자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관찰로 인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다. 또 그러면 거기 원처럼 관찰 목적 이외에 부수적 자료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기다려야 되지요. 연구 목적의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기다림이란 문제가 있어야 되고 또 선입견의 개입. 또 그러면 피관찰자의 인식 시 조작된 자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작된 자료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등등의 장점, 단점. 그렇게 해서 관찰법 뻔히 아시겠지만 이런 장단점에 초점을 두고 앞에 나와 있는 유형, 참여, 준참여, 비참여만 적었지만 통제, 비통제도 같이 보시면서 특히 액센트는 장단점에 두고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이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질문지, 여기에는 유형을 보면, 질문지법의 유형을 보면 여기에는 구조화된 질문지법,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질문지법,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구조화된 질문지법은 객관식, 응답이 가능한 것을 미리 정해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선택하도록 하니까 객관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은 자유 반응을 보이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구조화되지 않은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뭐니 해도 장점은 경제성에 있죠. 2015년도 대학 신입 예비생들의 학력 평가 비교를 해보겠다 해서 수능시험을 시행하면 전국에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과목도 100개가 넘는 과목을 하루 만에 해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같이 한 번에 모일 수만 있다면 뭐 저녁 식사하기 전에 OMR 카드가 기계로 돌아가서 성적 딱 나올 거예요. 시간, 노력, 경비 등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문지법입니다. 또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구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 연구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반응의 진실성 확보가 곤란하다. 사실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이런 시험이 아닌 이상은 정직한 응답을 요구하는 데에서는 반응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가 그렇고, 또 회수율이 낮은 회수율, 또 문맹자에 대한 또는 문자 해독력이 떨어진 문맹자에 대한 적용 곤란. 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장단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법에서는 유형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법 또는 폐쇄형 질문지법 또는 객관식과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 개방형 질문지, 여기서는 개방형 질문이라고 했죠.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 개방형 질문법,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면접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법을 보시면 면접법도 역시 우리가 유형을부터 해야죠. 면접법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의 당면 문제 해결을 돕는 이런 어떤 과정을 말하는데, 면접법에는 구조화든, 거기 면접법에 오면 구조화든 반구조화든 구조화되지 않은, 거기 보면 구조화든 또 반구조화든 또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법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절차부터 모든 질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절차, 그 질문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구조화된, 아주 정형화된 면접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구조화되지 않은 비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임상의 경험이 있는 그런 고참들이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자유재량을 가지고 물이 흐르듯이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구조화되지 않은 비구조화된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구조화된 면접법이라는 것은 일정 절차나 문항은 만들어 놓지만 꼭 거기에 얽매이진 않고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가미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반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면접법. 장점은
면대면 관계 속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기 때문에 반응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응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회수율 높죠. 높은 회수율을 특징으로 합니다. 아무리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해도 전문가인 면접자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도 바라봅니다. 그걸 보통 투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담자가 피면접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면접자는 전문가적 자질을 발휘해서 그 어떤 내용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높은 회수율. 또 그런가 하면은 문맹자에게도 적용 가능. 문맹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지요. 그에 비해서 단점으로서는 이 면접법은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역시 연구자의 영향력으로 인한 오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고 통계 처리가 곤란합니다. 통계 처리가 곤란하다.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렇게 줄까지 맞춰서 하는 거 볼 적에 질문지법의 장점인 이것은 바로 면접법에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문지법의 단점을 면접법에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까지 맞추면서 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를 공부해서 둘을 써먹을 수 있도록 질문지법의 장단점을 가지고 뒤집어서 면접법의 장단점으로 이렇게 바꿔서 쓴다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른 것도 쭉 나와 있지만 89페이지 오면 면접법의 유형 또 면접법의 장단점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9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성 측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성 측정법. 소시오메트리가 되겠는데 이 사회성 측정법은 집단 내 핵심은 내죠.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집단간 아닙니다. 인간관계 파악에 사용하는 방법이 사회성 측정법 소시오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내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파워게임, 집단 역학연구라고 그러죠. 집단 역학연구에 아주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으로서는 방법으로서는 추임법, 지명법, 동료 평정법, 평정법 등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90쪽에 보면은 그 동료 평정법이 먼저 나와 있죠. 추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모든 특성을 다 가려내놓고 그 각각의 문항에 맞는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것은 추임법입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우리 반에서 남을 가장 잘 돕는 사람은, 우리 반에서 장난이 가장 심한 사람은, 우리 반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적어내는 것은 추임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자와의 관계에서 휴가가 되면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스터디 한다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산행을 한다면 같이 산행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집단 내 인간들 중에 응답자와 관계시켜서 연결시켜서 적어내도록 하는 것은 지명법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동료 평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평정하도록 하는 방법이지요. 이 사회성 측정법의 보고서는 소시오그램이나 소시오매트릭스, 그림으로 그린다면 소시오그램, 사회성 측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면 소시오매트릭스라는 것은 사회성 측정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유형만 적었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림으로서는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야구 대진표 같은 행렬표로 그린다면 소시오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도 이런 것도 같이 적어 놓으시면 어느 정도 다 채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거기 우편조사법이 나와 있군요. 우편조사법. 요즘에는 우편조사보다는 인터넷조사가 더 많기 때문에 우편조사법은 응답자에게 질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이를 완성하여 이거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질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응답을 동봉한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조사자에게 반송하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 문장 를 완성하여 그걸 지워버리시고 거기다 에 대한 응답을 동봉한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조사자에게 반송하도록 하는 방법을 우편조사라고 하는데 3번에 있는 것처럼 우편조사는 응답자 간 비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우편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원거리 간에 있는 보험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것 등이 아니고서는 거의 요즘에는 우편조사는 그렇고 인터넷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편조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가 볼 것은 온라인 조사, 인터넷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조사,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2번에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 나와 있죠. 면접 조사보다 시공간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거기에 보면 휴원조사, 방문조사, 전자우편조사, 전자설문조사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어떤 온라인 조사 방문도 역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방문이 되겠지요. 이런 등이 있다. 그냥 어쨌든 컴퓨터를 이용한 설문조사 그러면 인터넷 조사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조사인 인터넷 조사는 자 다음 페이지 92쪽에 보시면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어 설문 응답이 편리하고 24시간 조사가다. 그래서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가장 큰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인터뷰 없이도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 전문가 집단과의 접촉이 용이하다. 또 표본수가 많아져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응답의 회수가 편리하고 빠르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문제는 인터넷 표본은 온라인 조사에도 뽑는 표본은 전체 인구를 대표하지 못한다. 거기에다가 중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나이가 들면 인터넷 사용 빈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 도시와 농산, 어촌을 따지게 되면 다시형이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범위는 일정 연령대로 함축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정 지역대로 축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표본은 전체 인구를 대표하지 못한다.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델파이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이 나와 있죠. 델파이 기법이 나와 있는데 이 델파이 기법은 델파이 방법, 델파이 기법. 이 델파이 기법은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해요. 전문가법. 그래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보내되 반송본투를 동봉합니다. 그런 그에 대한 응답을 반송본투로 보내면 그 응답 중에서 다수 소수 의견을 나누어서 소수 의견을 배제한 다수 의견만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되 그러면서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 소위 이전 질문에 이러이러한 소수 견해도 있었다는 것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소수 견해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송봉투가 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소수 다수를 나누어서 소수 견해를 배제하고 다시 다수 견해만 가지고 다시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접근해 가는 것은 델파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1948년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된 조사 방법으로 그래서 이 델파이 기법은 일면 전문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적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미래 예측을 위한 기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델파이 기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한다.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썼던 특징에다가 문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 토론자의 익명 반응, 반복과 통계된 피드백, 통계적 집단 반응, 전문가 합의 이 위에도 지금 특징이 3개가 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자료 수집 방법에는 표본조사의 출제 비중이 어쩌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는 양이 많아서 목차를 별도로 잡았다 뿐이지 사실은 자료 수집 방법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표본조사의 개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은 어떤 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적에는 그 대상 집단 전체를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시간상 또는 비용상 또는 공간 범위상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고는 대표 집단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전체 집단의 특성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모집단도 있고 표본도 있고 표본 수집인 표집도 있습니다. 여기는 포퓰레이션 에서 이것은 전집, 전수집단, 전집이라 하고 표본은 샘플 여기는 대표 집단을 표본이라 하고 표집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집단 선정 수집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표본조사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표본의 특징을 파악한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나 절차에 불과하고 표본조사의 목적은 전집, 전수 집단의 특성 파악에 있습니다. 단지 뭘 통해서? 전체 집단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표본 집단만의 조사를 통해서 표본조사의 고려사항은 우선 고려사항 표본조사의 우선 고려사항은 표본, 즉 대표 집단의 대표성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정 이 표본이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인가 아닌가 그 바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형을 보면은 확률적 표집과 확률적 표집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표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집 자체가 잘못되면 이미 전체 집단에 대한 특성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확률적 표집은 개념이 모집단 또는 전집, 모집단 구성요소 모두가
표집될 확률을, 맞으면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을,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을 똑같이 해놓고, 동일하게 똑같이 해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확률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전체 집단의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집하는 건데, 거기 유형에는, 확률적 표집의 유형에는 단순 무선 표집 또는 단순 무작위 표집, 단순 무선 표집이나 단순 무작위 표집, 또 계통적 표집. 계통적 표집은 동간 표집 또는 체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을 아무거나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본을 수집하는, 표집해 가는 방법을 계통적, 체계적 또는 일정한 간격이 된 동간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층 표집, 유층 표집은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집 표집, 군집 표집은 클러스터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확률적 표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출제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해결할 바로 이 유층 표집과 군집 표집의 비교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비확률적 표집은, 비확률적 표집은 개념이 조사자의 의도나 우연성 등이 개입된 표집을 비확률적 표집. 그러다 보니까 조사 집단 전체 전집 구성 요소의 표집 가능성,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은 결코 똑같을 수가, 결코란 말을 넣을 정도로 결코 똑같을 수가 없는 이런 표집을 비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데, 유형을 보면 여기 보면 의무 표집, 의도적 표집이죠. 의무 표집. 또 그런가 하면 우연 표집, 우연 표집. 또 그러면 할당 표집, 할당 표집은 중요 표시하시고, 할당 표집과 유층 표집, 할당 표집과 유층 표집의 기본 전제는 동질 집단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동질 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당 표집. 그에 비해서 또 누적 표집, 눈덩이식 표집, 마약 밀매자라든지 성매수자와 같은 경우는 밖으로 드러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받아서 자료를 수집은 그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한 사람 이렇게 눈덩이가 굴러내려가면서 커지듯이 이렇게 표본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누적 표집 또는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연구자의 어쨌든 연구자의 의도나 또는 우연성, 이런 특징이 개입됨으로써 전집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표집 가능성이 전혀 다른 과정에서 표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를 보면은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93쪽에 나와 있죠. 전주 조사가 불가능할 때, 또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또 그러면 연구에 대한 노력이나 경비를 절약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는, 이게 이제 문제죠. 아까 내가 말할 적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더 정확했던데, 이 몇몇만 가지고 조사할 때 이게 정확하단 말은 뭔 말인가?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 목적 외에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 조사 범위를 줄여놓으면 무수히 많은 기타 매개 변수 등의 영향력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조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해서 거기 체크를 내주시고, 표집 방법에는 확률적 표집과 또 비확률적 표집이 있는데, 확률적 표집에서 개념 적어놨지요. 니은번 전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표집될 확률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또는 똑같이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표집하는 방법으로 아래 나온 것처럼 단순 무선 표집, 계층적 표집, 이유층 표집, 군집 표집이 다 적어졌고 비확률적 표집, 주관적 판단이나 또는 뭐 우연성에 의해서 표집하는 걸로써 이런 단순 무선 표집 거기 보시면 유형이 인쇄가 잘못됐군요. 거기다 디귿번 거기다가 유형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유형 수정해야 되겠죠. 그 유형에다가 여러분들은 뒤에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임의 표집, 할당 표집, 누적 표집, 또 그럼 유의 표집 이런 등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또 임의 표집, 우연적 표집이라든지 임의 표집, 우연적 표집이라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가진 유의 표집이라든지 또 눈덩이 누적 표집이라든지 또는 할당 표집을 가지고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 첫 번째 임의 표집 또는 의도적 표집이지요. 다음에 할당 표집 또 그러면 유의 표집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눈덩이식 표집 이런 것들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나와 있지요. 단순 무선 표집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박스까지 비확률적 표집까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설명했던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공부하실 적에 특히 유층 표집과 여기 판서원 내용도 곧잘 나오지만 유층 표집과 군집 표집을 비교해서 여러분도 공부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8번에 인쇄가 지어지지 않은 거 2, 3, 4 거기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그나마 출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조사론의 영역을 마감을 지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 영역으로서 실천기술 또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영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